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형일입니다. 먼저 세미나에 앞서서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퀘스천스 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AWS의 컴퓨터 분야의 우수성을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클라우드에서의 리더십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광범위한 고객 기반에 있는데요. 1인 개발자를 포함한 스타트업에서부터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대규모 금융기관까지 어느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AWS 컴퓨터를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다양한 고객들이 어떻게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사용 사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보신 광범위한 다양한 고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가능한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AWS가 얘기하는 혁신, 고객에게 드리는 밸류, 가치의 중심에는 오늘 살펴볼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AWS가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혁신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저희의 폭넓은 고객 기반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고객은 기존 레거시 비즈니스 앱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앱까지 비즈니스 요구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컴퓨팅 옵션의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빠른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와 함께 보안이나 가용성,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플랫폼은 사용하기도 쉬워야 하고 비용이나 확장성, 성능에 대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최근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로는 고객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5가지에 집중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폭넓은 플랫폼의 선택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WS 컴퓨팅은 인스턴스나 컨테이너, 최근 각광받는 서버리스 컴퓨팅까지 거의 모든 인프라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상 서버 인스턴스인 EC2는 모든 AWS 서비스의 기반인데요. 또 도커로 대표되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는 ECS가 있습니다. 관련 쿠버네티스를 위한 EKS도 있죠. 서버리스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파게이트 등의 관련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또한 람다는 이벤트 기반의 실행 패턴에 맞는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등을 통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비즈니스나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고객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AWS 컴퓨팅 플랫폼 중에 가장 성숙한 영역인데요. 현재와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나 윈도우즈 운영체제뿐이 아니라 x86이나 ARM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용 인스턴스 외에도 HPC 워크로드를 위한 컴퓨팅 최적화나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메모리 최적화 등의 특정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AWS는 그동안 베어메탈이나 SSD 등의 스토리지, 그리고 향상된 네트워킹 등의 새로운 기능들로 인스턴스의 성능을 향상시켜 왔는데요. 이러한 인스턴스는 AMI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AMI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고객이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자 정의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죠. 물론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MI 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나 예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위해서
온디맨드나 예약 인스턴스, 스팟 등의 구매 옵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컴퓨팅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눅스는 레드햇이나 수세, 우분투를 포함한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과 AWS의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인 차세대 아마존 리눅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아마존 리눅스 2는 AWS가 그동안 많은 혁신을 통해서 고객이 비용을 절감하고 낮은 TCO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이죠. AWS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성능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2는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분야에서 가상화와 컨테이너화된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합하도록 VM이나 AMI, 도커 컨테이너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EC2 베어메탈 인스턴스에서는 베어메탈 OS나 가상화 호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2는 2018년도부터 리눅스 에코시스템의 혁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5년 장기 지원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외에도 EC2는 10년간 윈도우즈를 실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윈도우즈 실행에도 입증된 플랫폼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나 .NET, 시스템 센터나 SQL 서버 등 전체 윈도우즈 스택을 지원하고요. 또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나 검증된 관련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RDS 등을 통해서 AWS에서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라이센스 가격이 포함된 AMI 등으로 AWS에서 윈도우즈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고요. 전용 호스트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자체 라이센스를 갖고 오는 BIOL이라고 부르죠. 그런 방식도 제공을 하고, 또는 SaaS 서비스의 일부로 윈도우즈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면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로 현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옵션도 제공합니다. 레거시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도 광범위한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혁신할 수 있죠. AWS에서 윈도우즈나 SQL 서버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WS 라이센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매니저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클라우드로 라이센스를 쉽게 가져올 수 있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을 기반으로 라이센스 사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조건에 맞는 규칙을 만들고 해당 라이센스를 조직 전체에 할당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관리자는 해당 라이센스에 대한 중앙 집중식 보기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지정된 규칙에 맞지 않는 새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차단됩니다. 라이센스 관리자는 AWS 시스템스 매니저나 AWS 오거니제이션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계정 전체에서 라이센스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AWS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조직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WS에서는 운영체제 외에도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서나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나 작업보에 적합한 컴퓨팅에 대한 더 큰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인텔과는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강력한 인스턴스로 구현하는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머신러닝이나 그래픽 워크로드를 강화하기 위한 엔비디아 GPU를 제공하고 AMD 에픽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세서인 그래비톤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런 다양한 프로세서에 대한 선택은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운영체제나 프로세서 외에도 그래픽 워크로드나 기계학습에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일래스틱 그래픽스나 일래스틱 인퍼런스를 통해서 워크로드에 비용 효율적으로 필요한 가속화 파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래스틱 그래픽스를 사용하면 독립형 그래픽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그래픽 가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래스틱 인퍼런스를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고 계신 딥러닝 추론 비용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크기의 GPU를 EC2나 세이지메이커 인스턴스에 추가해서 필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EC2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추론 가속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죠. 자, 그럼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선택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범용 인스턴스나 버스트 가능한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에 특화된 그런 인스턴스를 계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데요. 더 빠른 프로세서 출시에 계속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팅 가속화를 위한 GPU나 FPGA 같은 새로운 인스턴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 제거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향상된 네트워킹과 같은 기능도 출시하고 방금 논의했던 일러스틱 그래픽스나 일러스틱 인퍼런스 또 많은 고객이 사용 중인 EBS와 같은 옵션을 추가해서 인스턴스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이나 스토리지 유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조합으로 이미 275개가 넘는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베어메탈 인스턴스와 같은 새로운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계속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워크로드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컴퓨팅의 빠른 혁신 속도는 AWS의 나이트로 시스템으로 인한 것인데요. 몇 년 전 AWS는 나이트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가상화 인프라를 완전히 다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물리적 하드웨어나 바이오스를 보호하고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면서도 풍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은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는 부분이 담당을 했었죠. 나이트로에서는 그런 모든 기능을 별도의 구성 요소로 분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소프트웨어에 두는 대신에 서버에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관리 기능들을 나이트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것에 구현을 하고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하이퍼바이저와 함께 나이트로 인스턴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또 나이트로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공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트로는 파이어크래커 기술을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넘어 또 다른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서버리스 기술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기존 가상화 기술은 이벤트 중심 혹은 수명이 짧은 서버리스 워크로드 특성을 최적화하도록 개발되진 않았죠. 파이어크래커는 안전한 멀티테넌트 컨테이너나 펑션 기반 서비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는데요. 파이어크래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VM의 보안이나 워크로드 격리 속성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의 속도나 자원 효율성을 결합한 마이크로 VM이라고 하는 것에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과 공격 표면적을 줄이기 위한 최소 장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 시간도 줄여주고 하드웨어 사용률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WS는 이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치 버전 2.0의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혁신을 도울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파이어크래커는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고객에게 컴퓨팅 배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나 관리를 단순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서버리스 컴퓨팅을 사용하면 서버나 클러스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컴퓨팅 서비스 중에서 AWS 파게이트를 사용해서 서브리스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할 수 있고 AWS를 람다를 이용하면 서브리스 기능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기본 인프라를 수성화하는 완전히 관리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객은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인프라 관리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교육하지 않고도 완전히 관리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게이트는 고객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확장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식을 제어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요. 기존 코드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ECS나 EKS와 함께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또한 VPC나 IAM, 클라우드워치나 코드 파이프라인과 같은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를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파게이트는 컨테이너 자체의 보안을 포함해서 히파와 ISO, PCI 및 SOC를 준수함으로 중요한 운영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서 AWS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통합과 함께 EK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 쿠버네티스 인증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AWS에서 관리하는 고가형성 컨트롤 플레인,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를 사용해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VPC나 IAM, 라우터 53 서비스 같은 검색이나 ELB와 같은 AWS의 프리미티브들을 EKS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넥터도 물론 제공합니다. 또한 EKS 전용에 최적화된 AMI는 EKS 클러스터 일부로 P2나 P3 같은 GPU 지원의 인스턴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EKS를 사용해서 데이터 예측이나 기계학습을 위한 강력한 워크로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KS는 새로운 쿠버네티스 버전의 내부 업데이트도 지원하고 있고 ISO나 PCI 인증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즈용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끄는 CNCF는 모든 쿠버네티스 환경의 50% 이상이 AW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AWS는 컨테이너를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최근 가장 특징적인 컴퓨팅 환경 중 하나가 서버리스인데요. 람다의 서버리스 기술을 사용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거의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팅 자원이 사용된 실행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파이어크래커 기반의 우수한 서비스 기반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파이어크래커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람다는 규정 준수 범위를 확장해서 GDPR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또한 SLA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을 위해서 99.95%의 SLA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더 높은 가용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서버리스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죠. 고객이 처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또한 파이어크래커에서 실행하면서 새 VM 컨테이너 생성 시간이 향상되기도 했고 펑션들 간 가상화의 장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벤트 소스로 SQS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SNS나 S3, 다이나모DB 스트림이나 키네시스 스트림을 람다의 이벤트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네시스 통합도 개선해서 람다에서 키네시스 스케일아웃을 처리하는 팬아웃 기능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람다가 키네시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람다 함수에 전달된 데이터인 페이로드 크기를 늘려서 고객이 람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플랫폼이 고객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나 많은 버전의 노드, 또 .NET 코어 2.0, 파워쉘이나 또 많은 버전의 파이썬을 포함해서 9개 언어 세트를 계속 확장 중에 있고요. 개발자가 익숙한 그런 오픈소스 서버리스 기반의 SAM, CLI 등으로 디버깅 환경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람다의 사용 범위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매달 수조 건의 지금 람다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십만 명의 활동적인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WS가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선택을 가진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혁신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필수적인 보안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보안은 금융이나 소매, 헬스케어, 공공기관 등의 가장 위험에 민감한 조직의 보안이나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항상 최우선 순위입니다. AWS에서의 보안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고객들도 이제는 그 부분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실제 브리티시 게스의 운영 책임자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을 말한 것인데요. AWS 클라우드는 데이터 암호화나 모니터링,
로깅이나 자격증명, 또 접근 제어, 보안, 인프라 보안을 통해서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확장이나 혁신을 위한 최고의 빌딩 블록을 제공합니다. 또 고객은 가장 엄격한 서드파티의 보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AWS가 테스트한 경험과 기술을 모든 이점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죠. AWS는 210개 이상의 보안이나 규정 준수, 거버넌스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 약 40배나 더 많은데요. 특히 다른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 의미 있는 PCI DSS나 HIPAA, GDPR 등을 포함한 89개의 보안 표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조정하는 모든 AWS 서비스는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 약 3배 많은 약 116개의 서로 다른 AWS 서비스에서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빌딩 블록에는 매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 보안이나 새로운 암호화 옵션, 그리고 더 세분화된 IAM 컨트롤이나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고 보호하는 메이시와 같은 독립형 보안 서비스도 있고요. 산업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규정 준수 지원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 소개된 몇 가지 보안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액세스 매니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이 과금을 분리하거나 거버넌스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복수의 AWS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정에서 AWS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사용하면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격리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리소스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앞에서 설명한 라이센스 매니저와 같이 사용한다면 계정 간 라이센스 정보와 구성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특히 라우터 53의 리졸브 룰스나 썸넷 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AWS 리소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준의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IAM 정책이나 권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유 자원에 대한 사용을 관리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워치나 클라우드 트레일과의 통합을 통해서 공유 리소스에 대한 포괄적인 가시성도 동시에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팅을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런치 템플릿, 시작 템플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템플릿은 시작 요청을 템플릿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시작 템플릿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이나 스파플릿, 스파카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새로운 시작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 템플릿은 한 리소스 내에서 모든 시작 파라미터를 캡처해서 인스턴스 생성에 필요한 단계 수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로써 프로세스 재현도 더 쉬워집니다. 또한 시작 템플릿은 조직 내의 표준이나 모험 사례를 더욱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서 비용 관리를 개선하거나 보안을 향상시키고 배포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살펴볼 서비스는 AWS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인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VPC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의 프라이빗한 서비스 공유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그런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건데요.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려면 VPC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브넷에 ENI가 생성이 되고 서비스로 향하는 트래픽을 위한 진입점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 IP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VPC에 프라이빗 IP가 연결된 ENI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프라이빗 링크는 고객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AWS에서 데이터 센터나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안 연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특히 ISV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위해서 AWS나 고객과의 프라이빗 VPC 연결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업체 커뮤니티가 있고 주당 2개 이상 꾸준히 추가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례인 프라이빗 링크를 보셨는데요. 플랫폼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컴퓨팅, 네트워킹, 또 스토리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로 6,912개의 광섬유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 이스트 1이라고 부르는 버지니아 북부만 해도 아주 놀라운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만 60만 개 이상의 광섬유 가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6년도에 비해서 이미 2배의 규모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모든 파이버들을 연결할 경우에 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광섬유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를 넘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속도와 성능의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에 큰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컴퓨트 최적화된 인스턴스 제품군에서 지원 시간을 줄이고 최당 패킷수를 높이기 위해서 빠른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능을 위한 100GBps의 네트워킹이나 일래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갖춘 C5는 초당 2배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C5N에서는 또 다른 2배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 개선을 통해서 초당 패킷 처리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모든 연결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000개의 VPC를 연결해서 피어링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자원 공유는 앞에서 논의한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에서 얘기한 통합 기능이죠.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디렉트 커넥트나 VPN에 대한 엣지 통합을 지원하고 있고 AWS 리전 간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플랫폼에는 비용이나 성능, 내구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 호스트 컴퓨터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스토리지는 매우 짧은 대기 시간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최고 성능의 스토리지를 제공하는데요. 나이트로와 다양한 인스턴스를 통해서 고객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클라우드의 보안이나 성능, 가상화에 대한 이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로컬 블록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스토리지의 로컬 디스크 옵션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데이터는 60% 읽기와 40% 액세스의 매우 전형적인 패턴을 사용하는 표준 FIO 테스트 실행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나이트로 기반의 로컬 디스크 평균 대기 시간은 작업당 80마이크로초 정도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성능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테일 레이턴시라고 하는 대기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이트로를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 유형인 i2나 i3 인스턴스와 비교해서 R5의 경우에는 99%일, 즉 평균이 아닌 전체 99%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지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i2나 i3 인스턴스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미 매우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만 R5D가 실제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스토리지 외에도 좀 더 광범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옵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많이 익숙한 EBS는 인스턴스를 위한 내구성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를 위한 기본 솔루션이죠. AWS는 가능한 쉽고 간단하게 EBS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워크로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볼륨의 크기나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입니다. 저희는 이를 탄력적인 볼륨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시점에서 스냅샷을 생성하는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기능은 EBS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또한 EBS에는 하드디스크나 SSD 등으로 다양한 워크로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스토리지 옵션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객은 성능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미 IO1 SSD 볼륨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2배의 최고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GP2 SSD 볼륨에 대해서도 최고의 성능이 6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여러 EC2 인스턴스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와 파일에 동시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옵션인데요. EFS는 리소스 간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사용하기 쉽고 확장 가능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EFS를 사용하면 기존 파일 서버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대신 분산 설계에서 대규모 페타바이트 수준의 규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비용을 85%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EFS용 Infrequent Access 스토리지 클래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파일 서버용 FSX나 러스트용 FSX 같은 두 가지 파일 저장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3 스토리지는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한 고객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스토리지죠. 백업이나 복구, 데이터 아카이빙, 빅데이터 분석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S3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1.9의 탁월한 안정성과 확장성 외에도 S3는 다양한 암호화와 더 많은 보안 표준 그리고 규정 준수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세스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 액세스 빈도가 적을수록 더 저렴하죠.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기반으로 액세스 계층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하는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3 글래시어나 또 디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나 장기 백업용 데이터를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죠.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컴퓨팅 영역에서 수행되는 혁신뿐이 아니라 플랫폼을 쉽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특수한 워크로드나 규모에 맞는 플랫폼을 보다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세이빙 플랜을 통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세이빙 플랜은 RI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사용량 대신 비용 약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약정에 따라서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사용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용량을 올바르게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AWS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비용과 복잡성을 좀 더 쉽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환경과 사용량이 확장될 때마다 비용을 최적화하고 올바르게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온디맨드나 스팟 인스턴스와 함께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 플랜을 사용해서 요금 모델을 혼합하게 된다면 최적의 성능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많이 익숙하신 EC2 플릿이나 오토 스케일링을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 플랜 등으로 다양한 구매 모델을 걸쳐 사용한다면 더 간소화된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인스턴스 하이버네이션을 통해서 중지 기간 동안 메모리를 유지해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를 중지하거나 시작하는 기능은 인스턴스 상태를 잃지 않으면서도 소비한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서 고객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익숙한 시작 및 중지 API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이버네이션 기능을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예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컴퓨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하이버네이션 기능 외에도 오토 스케일링의 새로운 기능인 예측 조정,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을 도입했는데요.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은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트래픽 변경을 예측해서 EC2 인스턴스를 예약하게 됩니다.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의 머신러닝 기술 알고리즘은 아마존닷컴의 수백만 개의 트래픽 패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의 향후 변경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응답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에 예측 가능한 스케일링은 주기적 패턴이나 워밍업 시간이 긴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워크로드든 시작과 실행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AWS가 이미 업계 리더로 위치하고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죠. 이미 고객이 필요한 곳 세계 어디서나 컴퓨팅 플랫폼이 존재하는데요. 웨비나가 진행되는 2020년 초를 기준으로 AWS 인프라는 전 세계 22개 지역에 69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스페인이나 밀라노, 케이프타운이나 자카르타, 오사카 등 이미 발표된 리전을 포함해서 계속 증가할 거고요. 더 많은 지역에서 좀 더 가까운 위치의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가용 영역이나 리전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는데요. 이곳에는 네트워크 성능을 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216개의 팝이나 97개의 디렉트 커넥트 위치가 있습니다. 방금 리전이나 가용 영역, 팝 등 많은 수의 AWS 글로벌 컴퓨팅 플랫폼을 보았는데요. 때로는 짧은 지원 시간이 필요하거나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요구 때문에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여전히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로컬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동일한 이점을 갖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게 되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어느 곳에서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인프라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AWS를 온프레미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인 AWS 아웃포스트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포스트를 사용하면 AWS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완전 관리형의 인프라로 AWS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고,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위치에 상관없이 인프라가 완전 관리됩니다. 또한 단일 관리 환경에서 일관된 관리를 하실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WS 아웃포스는 지연 시간이 짧고 로컬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현재 다른 공급 업체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죠. 오늘은 5가지를 중심으로 AWS의 컴퓨팅 플랫폼의 혁신을 다루었는데요. 저희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팅 플랫폼을 고객분들이 잘 이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앞으로도 플랫폼을 좀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계속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더 알고 싶은 주제와 서비스를 위해서 세미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